그 문제 풀고 가야 돼.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저희가 30분 남았거든요. 30분 동안 일단 뭐 많은 걸 할 수 없잖아. 오늘은 말 그대로 초벌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한번 오늘까지는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남은 기간 한 2주 남았으니까 준비 한번 빡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96번 나와 있는 페이지로 와보실래요? 아, 페이지가 없네. 아쉽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원래는 활용 첫 번째야. 근데 제가 쉬는 시간 전에 하면 조금 말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보는 건데요. 그럼 혹시나 오른쪽에 또 여백 있잖아. 여기 여백에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필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라는 거야. 근데 가끔 제가 이제 필기를 사실 이런 필기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물어보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외워야 될 공식을 외우지 않았거나 그러면 정리는 문제가 안 풀려요.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접선이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처음 도입부를 그럼 접선이 뭔지부터 설명했잖아. 자, 오늘은 뭐 긴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선이 뭐냐면 자, 이제 이런 식의 함수 한 개가 반드시 나와야겠지. 당연히 나와야겠죠. 어떤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이제 이 함수에 접한다. 뭐 그런 말을 써요. 즉 접선이란 말은 일단 접선은 절대 혼자서는 그런 말 못해요. 혼자 있으면 그냥 선이야. 그럼 접선이 뭔데요? 접선은요. 좀 이미지로 말하자면 이런 선을 말해요. 이미지로 말하면 가끔 그 인스타에 보도정들이 나잖아요. 보정을 좀 심하게 하는 게 퀴죠. 다른 이유가 없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을 말해요. 혹시 어떤 선처럼 보이세요? 어떤 선이 접선이야? 한번 이 그림을 설명하자면 선은 선인데 접한다가 뭘까요? 제가 이것도 말한 적 있지. 한 점을 단순히 지난 데는 아니야. 사실 얘가 마찬가지고 얘를 가시면요 이거 하면 더 만나요. 한 점은 아니에요. 한 점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선을 저희가 앞으로 접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용어 설명 간단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점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점을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접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점인 거야. 제가 오늘 필기할 때는 접점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위의 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지 이 접점을 돌리시면 돼요. 위의 점이라고 제가 부를 때는 이 접점을 말할 거야.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위에 점이 있으면 자, 여기 바깥에도 이렇게 접선 위에 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 제가 오늘 필기할 때 자, 밑에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미리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바깥점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점 그러면 여기 접점을 돌리면 되고 바깥점 그러면 바깥의 점 이런 점들을 돌리면 돼. 알겠지? 자, 간단한 용어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주고 저희한테 뭐를 거요? 저 접선에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나와요. 이 왼쪽의 문제를 쭉 한번 봐보시면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100 몇 번이죠? 예를 들어 96번 문제. 뭐 여기에서 뭐 구하래요? 접선의 당정 식을 구하래요. 이 선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00, 98번 문제. 역시나 뭔가를 주고 식을 구하래요. 밑에 있는 100번 문제. 뭔가를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 식을 구하는 걸 결국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몇 번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개는 좀 쉬운 편이고 마지막 세 번째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또 그냥 할만해져. 어느 순간에. 뭐 잘 듣고 꼭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게 다야. 여기는 뭐 유형 따로 없어요. 그냥 접선의 방식을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자, 일단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앞에는 어떤 상황 설명입니다. 어떤 함수 한 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왼쪽 문제를 쭉 보시면요. 함수가 하나씩 꼭 나와. 그리고 96번에 함수 보이세요? y는 x 곱하기 x. 97번에도 함수. 다 함수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접선이란 말은 혼자서는 절대 못 쓰는 말이야. 함수 하나에 이렇게 기댄다? 약간 기댄다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뭔가 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뭔가 함수가 나옵니다. 제가 편의상 그 함수를 fx라고 쓸게요. 함수랑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 함수 위에 있는 점. 즉 여기 있는 접점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에 몇 번 문제가 있는지 문제랑 같이 볼까요? 몇 번 문제가 위에 점을 줬을까요? 자, 96번 문제. 점 나와 있지? 얘 어디 있대요? 위에 점.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97번에도 주어진 점, 위에 주어진 점, 위에 점이지. 이렇게 이제 위에 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편의상 위에 점을 A, B라고 저는 두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소위 전략을 한번 이제 그때마다 전략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몇 번째인 걸 파악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유형마다 전략을 세울 거 아니야. 위에 점일 때는 이렇게, 뭐일 때는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자, 위에 점일 때 전략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얘는 알고 있는 내용 복습입니다. 위에 점을 주고 함수를 안단 말은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도함수 처음 배울 때 미분계수, 동요 중에 뭐가 있어요? 미분계수랑 여러 가지 동요가 많잖아. 미분계수, 뭐 순간 변화율, 뭐 미분값, 그리고 하나 유명한 또 있잖아요. 뭐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도함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참고로 고1 때도 간단한 접선 문제는 나와요. 그때는 막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해서 엄청 돌아가는데 그래서 활용인 거야. 도함수 이용하면요 아주 쉽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상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중1부터 많이 풀어봤잖아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구할 건데 여러분 여기 있는 공식이라는 게 암기를 좀 합시다. 자,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할 때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이번 문제는 이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긴 해요. 밑에 있는 3번 때문에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구할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하자면 1차 함수인데요. 이 자리가 뭐야?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입니다. 원래 x 앞에 개수가 기울기 자리잖아요. 그치?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두 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마치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 하는 작업처럼 원래 x 자리에 x 빼기 a를 원래 y 자리에 y 빼기 b를 넣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좀 떠올리시면 좀 암기하기 편할 겁니다.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용이고 관련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건 되게 쉬워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위에 점이 나올 때는요. 그냥 미분한 도함수에 a를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받아줍니다. 1초 만에. 기울기를 받아와서 기울기 알고 한정하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왼쪽 여러분들 96번 문제 가보실래요? 자, 이 문제 한번 이제 요 필기랑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필기만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이어서 안 보니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 필기랑 이제 뭐가 매칭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필기한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공부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복습을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96번 문제가 자, 첫 번째 용은 위의 점 유형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한 문제 시범 보여드리고 밑에 몇 개 더 있잖아. 한번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시간 좀 씌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자, 일단은 접선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쭉 읽고 자, 먼저 보이는 단어가 있지. 접선. 그러면 이번에 활용 첫 번째 용이구나. 가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물론 지금은 하나밖에 소개 안 드렸지만 총 3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1번, 2번, 3번. 그 중에서 무슨 유형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 셋 중에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유미랑 무슨 유형이라고? 무슨 유형? 위의 점.
기울기요? 네. 기울기란 말은 어디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고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막 제가 하는 말을 꼭 보고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요. 위에 좀 써있잖아요. 위에 좀 유형이구나. 라고 이제 유형 파악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쉽게 푸는 거야. 왜? 문제를 보자마자, 접수? 셋 중에 뭐지? 셋 중에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그러면 1번이면 그 전략대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막 두서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중구난방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풀리면 괜찮은데, 보통 안 풀리잖아, 그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막 두서가 없으니까. 자, 이 문제는 위의 점 유형이니까, 방금 필기한 대로 저희의 전략은 뭐다? 위의 점을 주면 아주 땡큐입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이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이 위의 점, x값이겠죠. x를 대입하면 기울기를 바로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동의어가 1번 유형입니다. 동의어가.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식만 쓰면 끝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자, 위의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이론상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아까 오른쪽에 필기한 공식을 좀 이용하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공식을 어떻게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하듯이 그리고 이 자리에 기울기를 채워넣어서 그대로 샥 넣으시면 돼요. 이 자리가 기울기. 이 자리가 원래는 2였잖아. y 빼기 2. 원래는 마이너스 2면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촥 넣으면 이게 이제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정답 쓸 때는 이항까지 해서 깔끔한 정리까지. 이렇게 풀면 문제예요. 첫 번째 용입니다. 자, 밑에 있는 97번에 2번 풀어봐.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 이용 가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용도 쉬워요. 특별히 막 제가 막 진지하게 할 말은 없고 세 번째 이용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아시겠죠? 자, 97번에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뭐 제 마음대로 위의 점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앞으로 접속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저는 질문에서 물어볼 거예요. 오히려 셋 중에 무슨 유형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먼저 판단이 돼야 돼. 그 판단은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뭐 지금처럼 위의 점 나오면 위의 점 유형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자, 판단이 돼야 됩니다. 판단이. 혹시 벌써 다 푸신 거예요? 다들 벌써 뭔가 손을 놓고 있는데? 혹시 정답 나왔어, 유빈아? 뭐 나왔어요? Y는? 상은이는? 나왔어요? 아직은? 그럼 잘하는데? 몰라.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게 이제 위의 점 유형이야. 쉽죠? 위의 점 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 세 가지 쓸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제 칸을 비워둬서 좀 여기 크잖아요. 세 가지를 필기할 건데 자, 두 번째 유형 소개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 역시나 여전히 함수 관계는 나가야 됩니다. 왜? 접선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했다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접선하려는 문제는 뭔가 하나 나올 거예요. 뭐 함수 하나에다가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거지. 여기 이제 뭘 추가로 준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이 자리에 뭐를 준다? 접선에 기울기를 반대로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보통 2번 유형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1번 유형의 어쩌면 반대 상황이에요. 1번을 위에 보시면 기울기를 안 주고 위에 점을 줬거든요. 근데 2번 유형은 반대로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상황 설명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저희가 역시나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편의상 기울기는 m이라고 줄게요. 그럼 저희의 전략은 뭘까요? 마지막.
그럼 기울기를 주면 뭐를 구하게끔 전략을 바꾸면 될까? 위의 점을. 맞아요. 1번이랑 반대 상황이니까 나는 1번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를 주면 위의 점을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위의 점을 뭐라고 줘? 보통 저희가 뭐라고 줄 때 x값만 문자 필요로 하겠지. y값은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위의 점을 구하는 게 전략인 거야. 그래서 1번, 2번은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원래 어쩌면 2번도 그래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1번이랑 같은 상황처럼 가면 돼요. 왔다 갔다. 그리고 자 어떻게 그럼 이제 가냐면 여기서 위의 점을 이렇게 둔 다음에 자, 이번 문제는 기울기가 나와 있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 자, 왼쪽에 98번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기울기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 99번 기울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기울기가 나와 있을 거고 m이라고 볼게요. 저희가 위의 점을 알 때는 도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이것도 기울기라고 하잖아. 서로 같아야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구한다? 결론적으로 A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똑같이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려. 또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번과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관련 문제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이 이제 기울기 유형이라 부를게요. 앞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위의 점, 두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필기가 이제 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역시나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상은아, 네. 오늘 배운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유형일까요? 기울기. 왜요? 기울기가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이걸 그냥 보자마자 위의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문제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접하고 이게 접선 관련 문제구나. 자, 여기 살려주고 있고요. 접하고 접한다. 근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2짜리를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기울기 관련 유형인 게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이제 그거에 좀 전략이 있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기계적으로 하시는 파트입니다. 자, 저희의 전략은 뭐였다? 위의 점을 한번 뭐라고 도자는 거지. 어쨌든 접선이란 말은 위의 점이 꼭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접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예를 들어 x만 a라고 빌려올게요. 문자로 빌려올게요. 그러면 y는 굳이 b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위의 점이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a를 넣으면 걔가 y 값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의 점을 이거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1번과 반대로 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1번과 반대 상황이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기울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반대로 위의 점을 구하는 되는 거지. 그리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식을 세우냐? 자, 이 내용의 핵심은요. 자,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지. 얼마나? 2라면서요. 이 기울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위의 점을 알 때는요. 얘를 어디에다가? 도함수에다가 넣으면 이것도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 책 제일 처음에 설명드립니다. 어쩌면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A를 줄게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A 값이 나오면요. 이 위의 점이 완성이 됩니다. A가 나왔으니까 2,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자, 끝내볼까요?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이론상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만들어 보실래요? 공식도. 공식생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그 공식을 좀 알면 되게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아니까 이론상 식을 세울 수가 있구나. 결국 마지막에 이 접선이라고 또 직선이거든요. 1차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함수는 중2 때 배웁니다. 이 정도 판 깔아주면 지금 중2도 풀 수 있어요.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렇게 공식화를 해서 공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항에서 정리까지 깔끔하게 하시면요. 혹시 정답으로 이거 나오셨나요? 네. 이거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기울기입니다. 자, 밑에 이제 99번에 자 2번 문제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자, 99번에 2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쉬워요. 좀 쉽다는 거지. 왜냐면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나올래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바로 이어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울기 관련 유형은 느낌 와? 그럼 기울기를 주는 문제니까 그럼 기울기를 또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 그런 뭐 간단한 유형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접성 관련 문제는 딱 보자마자 셋 중에 어떤 유형인지 판단이 돼야 돼.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판단이 돼야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어렵다는 식의 특징이 내가 물어봐. 셋 중에 무슨 유형이야? 대답을 못해. 일단 머릿속에 유형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그냥 막 마음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멘탈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활용 첫 번째는 생각보다 할만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하시면요. 이런 유형들 정리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9번의 2번 문제. 아마 이 문제는 정답이 한 개인가요? 하나가 아닐걸요? 아마 위의 점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나요? 뿔만이라서. 그 실제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로 접성 관련 유형은 보통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준다면은 그 기울기를 만족하는 접선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두 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두 개를 따로따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고 계신가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그럼 저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접하고 접선 문제구나. 멘트가 팍 나야 돼. 접선 문제. 그럼 셋 중에 뭐냐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뒤에 읽어보시면 기울기가 3이 기울기 관련 문제구나. 기울기 관련 문제라는 게 판단이 되면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울기를 주면 저희 전략은 뭐다? 위의 점을 구하자라는 거야. 위의 점을 구하실 때는 문자나 빌려와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다?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도함수에다가 A를 넣은 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맞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풀어보시면 A 값이 몇 개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이 문제에서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정답이 나와야 돼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 위에 있는 기울기 3은 여전히 둘 다 쌀입니다. 이거는 원래 공통 조건이니까 얘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치면 한 점이 어떻게? 이렇게 될 거고요. 1로 간다고 치면 한 점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을 풀어보셔야 돼요. 각각을. 자, 왼쪽부터 풀어볼까요? 자, 공식을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한번 정리까지 깔끔하게 보시면요. 이렇게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쭉 전개해서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보시면요. y는 3x 이렇게 두 개가 정답입니다. 나오셨나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자, 시간 보시면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왜 기울기 관련 유형은 두 개 이상도 가능하냐면요. 기울기를 줬단 말은 사실 저희한테 모양만 준 거예요. 어떤 이런 모양이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위에 그림에다가 얘를 한번 쭉 옮겨보시면요. 한번 옮겨보시면요. 실제로 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더 있지만 다들 아시는 건가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 관련 유형은 두 개 이상도 가능하구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어요? 네, 저거
3x 플러스 4. 뭐야, 쏘리. 선생님, 잘했다. 요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요입니다. 좀 감이 오세요. 그리고 자, 다음 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자 가보시면요. 자, 여기 104번 보이세요? 자, 104번에 혹시 두 번째 문장에 어떤 단어 보이세요? 평행. 자, 이런 단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이라고 하는 중 이때 배워요. 보통 평행이라고 하는 왜 나올까? 여러분, 자, 우리가 구할 접선이 얘랑 평행하대요. 이거 뭐 주겠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주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두 번째 용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다? 평행이란 말. 그리고 평행이란 말을 이해했다면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이 말 하는 거 맞아요? 평행이란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5란 말을 앞장처럼 그냥 안 줄 겁니다. 이번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이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 역시나 보이셔야 된다는 거야. 기울기란 말이 없지만 평행이란 말은 기울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문제, 자, 수직이다. 혹시 여러분 수직이란 말도 고1 때 새롭게 외운 건데 기울기 주는 멘트인 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 얘랑 수직이래요.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까먹었다면 필기 하나면요.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요. 이제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기울기끼리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만족하면 수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문제는 기울기를 한 개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에요? 2겠죠. 그래서 이렇게 줘도 기울기를 준 거야. 그래서 요 두 유형은 아주 대표형이니까 요것도 기울기로 보이셔야 돼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기울기란 말이 없대, 자기가 보기에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수학은요, 어려운 게 뻔하다니까. 같은 말을 그냥 안 주면 돼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요 말이 나와도 아, 기울기가 된 용이구나. 두 번째 용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다음에 제가 다음 토요일 날 여기 이제 관련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앞장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한 10분 남았는데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까지 소개를 드리면 접선이 끝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유형? 상은아? 위에죠. 두 번째는 기울기.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면요, 딱 이 질문 던지세요. 너 셋 중에 어떤 유형이야? 너가 말해봐. 말을 못한다는 말은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예요. 여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역시나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여전히 함수는 한 개 나올 겁니다. 당연히 나와야 돼요. 한 개 나와야죠.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형과 꼭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이번에도 점이 나와. 예를 들어 바로 왼쪽에 몇 번 문제죠? 바로 왼쪽에 100번 문제, 101번 문제 보시면 점들 보이세요? 점들 보이세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공부를 대충 한 거지. 점만 보였다 하면 우리 첫 번째 유형처럼 부른 친구 있어요. 미분한 다음에 도안 넣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점이 나와도 들뜨지 말고 이 점이 위의 점인지 혹은 바깥 점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번의 점은요, 위의 점일까 바깥 점일까? 다시 이 함수 위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바깥인지? 사실은 방금 말했죠. 아직의 말대로 원래 위의 점인 걸 확인하는 아주 쉬운 법이 있어요. 대입해서 되면 위의 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도 확인 가능하고요. 또는 혹시 여기 문장의 어떤 키워드 하나 보이세요? 보통 세 번째 형은 저런 말이 나와요. 그었다. 자, 그었단 말이 쌤 뭔데요? 지금 바깥점에서 이게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이 나오면 정리해드릴까요? 보통 바깥점도 바깥점인데 보통은 바깥점 유형은 이제 바깥점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야. 보통 책에서는 뭐 그었다라던가 뭔가 혹은 그런 상황 혹은 어려우면 데이트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만 아니면 바깥점이야. 어쨌든 바깥점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제가 편의상 B, C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자, 이 문제의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자.
자, 전략은요. 자, 조금 얘를 까다로워. 자,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듣고 집에 가서 빠른 시일 내에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위에 두 번째 유형처럼 접근할 겁니다. 일단 얘는 어쨌든 그었지만 위에 점이 있겠지.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만나는 점이. 그 위에 점을 위에처럼 이렇게 한번 접을 겁니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얘는 순서가 좀 정해졌어요. 위에 점을 어떤 A라는 문자 빌려와서 둡니다. 그리고 자, 위에 점을 두는 순간 저희는 뭐를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위에 점이 나올 때는 도함수에 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A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저희는 아까 제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잖아.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온 거예요.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세울 겁니다. 식의 뼈대를.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면 이 식이 지금도 살짝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뭔가 딱 보기에 뭔가 이상해 보이는 A에 관한 식이야. 온통 다 A 덩어리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위에가 다 A로 만든 식들이야. 아직 이 숫자를 안 썼거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식의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요 바깥점이 있지. 어쨌든 여기서 그었으니까 얘를 지나 안 지나? 지나야 돼요. 접선도 얘를 그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B, C를 대입해서 뭐를 구하자? 대입해보시면 아마 A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A를 구하시면요. 이 문제가 끝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게 이제 뼈대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딱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문제인데 이거 뭔가 좀 일단 여기서 특히 식이 복잡해져요. 갑자기 거기서 많이 힘들어해 처음에. 자, 왼쪽에 한번 관련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되면 한번 해보셔야 될게요. 이런 식의 필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제가 요거 전략을 안 지울게요. 요거 좀 옆에 두고 한번 왼쪽의 공간에다가 한번 제가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요거 따라가는 보세요. 따라가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왼쪽에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주의하세요. 점이 나왔다고 1번처럼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점이 나왔을 때는 먼저 체크할 게 여기 위에 점인지 바깥점인지. 보통 바깥점 이용은 이렇게 뭐 그었다라는 말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혹은 대입해보시면 자, x의 1로 봐. y 값이 원래 얼마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값은요 바깥에 있는 얘기야. 위에 있진 않아요. 알겠지? 자, 위의 점 유형이 아니 바깥쪽 유형이 판단되면요 이 전략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 자, 전략이 뭐다? 첫 번째 위의 점을 지금부터 뭐라고 두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두겠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의 도함수에다가 A를 대입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뭐를 줘요? 접선의 기울기를 줘요. 그러니까 위의 점일 때는 대입하면 기울기를 주는 게 맞거든. 바깥점을 대입해도 기울기를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의 뼈대를 만들 겁니다. 아까 외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몇 대로 하지 마세요. 아까 위에 숫자한 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숫자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야? 여러분들이 아직 안 쓴 게 이거잖아. 이 점에서 그었단 말은 이 식이 얘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다가 1, -1을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A에 관한 좀 뭐 길지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 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가 되고요. 자, 2항까지 해서 2항까지 해서 정리해 보시면 자, A 값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유형도 두 개가 가능해요. 바깥 긋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다 끝난 거 아니죠? 이제 실제로 식을 세워야 돼요. 자, 마무리는 여기서 나오는 A를 여기 식 뼈대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자리에 -1 넣어서 식 하나, 식 하나, 그리고 A 자리에 3 넣어서 식 2개.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인 그런 문제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방금 제가 필기한 이 내용이 이렇게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간관계상 한번 집에 가서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네.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에 두 개는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데 이게 보통 여러분이 처음 할 때 특히 이 식을 세울 때 좀 멘탈이 나가시더라고요. 이 식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공식으로 만든 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숫자일 땐 잘했잖아. 숫자일 때처럼 A까지 하는 거예요. 온통 A이기 때문에 이 식도 A에 관한 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바깥점을 대입해서 이제 실제로 A를 구하는 단계야. 그래서 A가 역시나 2개 이상 가능합니다. 여기서만큼. 그래서 A를 구하신 다음에 이 A를 어디다가 여기 원래 식의 뼈대에다가 대입해서 식 하나, 식 2개. 물론 정답을 쓰실 때는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식 하나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기가 아마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점 이용입니다. 아시겠죠? 바깥점 이용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자, 이번 숙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잘 들어봐. 제가 문자도 보내겠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 한거 보시면, 이걸 뽑을 당시에는 시험 범위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 자, 끌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 번호로 말할게요. 자, 119번까지는 푸셔야겠죠. 자, 119번까지가 뒤로 쭉 넘겨보시면, 뒤쪽에 대단한 문제라고 있어요. 171번부터. 맞아요. 여기 171번부터 176번까지가 일단은 이번에 배운 접선까지고 다음 문제 가볼래? 여기에 182번. 하나가 딱 접선 문제. 182번. 하나가 딱 접선 문제. 나머지는 일단은 크게 지우지 마세요. 제 생각에 다음번 시험도 이거를 그냥 좀 쓸게요. 아까우니까. 자, 첫 분만 뽑아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한번 다음 주 시간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아마 제가 일부 설명 안 드린 이유는 다음 주 이제 수업 때 또 할 거예요. 돌린 거예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초벌구이가 좀 잘 돼